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아주 놀라고 아주 말이 많죠.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또 뭐 극단적인 시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했는지 얘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대장동에 투자를 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보고 그러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왜 마음이 편치를 못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동규는 이제 같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해서 석방이 되었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내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분이 명한 것은 또 그분이 이 벌을 받고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유동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일부는 물론 추징 보전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이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가지고 주위 측근 인사들이 추적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보도 나오기로는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겠다. 뭔가를 진술이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허위 진술을 하라고 뭘 자꾸 검찰에서 진술을 요구하는데 내가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남들이 안 믿어주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이러한 노회한 스타일의 사람들, 뭐 기자라든가 우리 변호사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주고 딴소리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압력이 들어온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뭔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어떤 사업가 같으면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게 무너지고 재기의 가망성마저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 같으면 그간 쌓아 올린 업적이라든가 그동안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심히 배치되는 그러한 잘못이 드러나려고 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자기 인격이 파탄나고 남들의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간 쌓아 올렸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무너질 때 견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실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시도한다.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 행동이 전부 무너질 때 오히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고, 쭉 진실을 얘기해 왔는데 안 믿어지고 검찰에서 주위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다. 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사실은 이제 뭐 어디 뭐 확실하게 이제 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지가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본건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먹은 케이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극단적인 시도를 통해서 주의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심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수가 있다. 이제는 어떤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허위 진술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가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김만배 씨가 많이 괴로워왔던 것은 유동규 씨와는 달리 많이 괴로웠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이 부귀영화가 마음의 평화를 주지를 못한다. 사람이 뭐 1,000억, 2,000억 있어도 그것을 다 쓰지를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고, 하루 밥 3끼 누우면 한 평, 뭐 2평짜리에 눕는 것인데, 다들 이제 자손 마음대로 잘 살고 먹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몇백억, 몇천억도 이제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거죠. 마음이 편하는 것은 뭐냐? 진실대로 얘기를 하고 진실대로 살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처벌을 받으면 뭐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데 나의 몫을 차지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괴로워할 일도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동안의 계획이 어그러지니 괴로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동규는 이제 오히려 요새 언론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 한결 마음 가볍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얼굴 색깔도 좋고, 이재명 대표나 김만배에 비해서 얼굴 색깔도 좋고 마음이 편하게 보인다. 이게 뭐 누구 압력에, 검찰의 어떤 요구에 부응을 해서 그에 맞는 진술을 해서 마음이 평안해 보인다, 이건 아니겠죠. 진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든 뭐든 이렇게 받고 넘어가겠다, 이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유동규는 돈도 없잖아요. 뭐 부채가 뭐 재산이 3천만 원이고 그렇다고 하니 뭐 마음 편하지 이럴 것도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돈 많이 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참 뭔가 권력에 줄을 대지 못하고 인맥이 없고 참 인생 너무 순진하게 살았다, 이런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대장동 사건,
그러한 사건의 이제 주범 중에 한 명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뭐 하지는 않았지만 하려고 했다. 예? 그 어떤 심정이 그렇게 괴롭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괴롭게 살 필요 있나? 진실을 밝히고 나의 죄를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내 쓸 돈 그것보다 몇천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다 쓰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탐욕과 어떤 그런 것들이 탐욕의 드라마죠. 대장동이라 하는 것은 욕망과 탐욕의 드라마. 어떻게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김만배의 척근 두 명이 이제 체포영장에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어. 이제 대장동 드라마도 막바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늘 도돌이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제도는 변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 욕망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요점이 그 욕심이 과하고 욕망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그래서 드라마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음 편한 유동규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이제 김만배도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시간이 곧 다가올지 어떻게 할지. 과연 김만배는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무엇을 느꼈나? 유동규는 가진 게 없어서 모든 걸 이제 도가 통한 듯한 얘기를 했지만 김만배는 그렇지가 않았죠. 김만배는 가진 게 많이 있다. 외형상. 그래서 어쩌면 유동규의 얘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만큼 뭔가 어떤 결심이랄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그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진실을 털어놓고 진실대로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나의 죄값은 내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오래가고 탄탄하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